2019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전국적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5교시인 제2 외국어 시험이 아직 진행 중이지만 주요 과목 시험이 끝나서 그거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수능 전반적으로 어땠는지 임성호 종로학원 하늘교육 대표, 박효정 연합뉴스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은요, 이번 수능이 쉬웠는지 어려웠는지 그 진단부터 좀 저희가 우리 임 대표님께 여쭤봐야겠네요. 이게 물수능입니까? 불수능입니까?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일단 탐구까지 이제 시험이 종료가 됐는데 예. 아직 그 수험생들을 직접 만나보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까지 이제 그 학원 선생님들이 풀어본 바로 봤을 때는 예. 일단 물수능, 불수능으로 봤을 때는 물수능, 불수능 둘 다 표현하기는 좀 어렵다. 예. 일단 국어 1교시 같은 경우에는 수험생 입장으로 봤을 때는 예. 전년도처럼 어쨌든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일단 추정은 되고 있고 예.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 이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비슷하거나 다소 쉽다라는 반응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어렵다라고 단정하기에도 사실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예. 문과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 수준 정도를 유지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로 봤을 때는 예. 어쨌든 전년도 수준 자체가 쉽지 않았다라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표준 점수 최고점이 130점대 중반대까지 올라갔다는 얘기 자체는 어느 정도 예. 변별력이 있게 출제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제가 막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예. 그 수험생 나오는 학생들의 일부를 제가 확인해 봤을 때 영어도 그래요? 전년 수준 그러니까 9월달 수준 정도로 일단 맞추어진 것 같다라는 일단 반응은 듣고 일단 들어왔습니다. 지금 예. 시험이 영어 시험이 그 2시 20분에 끝났지만은 예. 그 장애 학생들의 어떤 그 시간을 더 주기 때문에 예. 저희가 시험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5시가 4분 정도 돼야 볼 수 있는데 아마 지금 학원 선생님들이 좀 풀어보고 있을 텐데 어쨌든 영어도 예. 조금은 어렵게 출제된 것은 아니다. 일단 예. 이렇게는 들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험의 난이도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고요. 사실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기도 했는데 일단 올해 수능 전반적으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좀 치러졌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공교롭게도 1년 전 바로 오늘이 이제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 날이고요. 그러니까 원래 다음 날인 16일 날 수능을 치기로 돼 있었는데 예. 그 밤 늦게 급하게 결정을 해서 일주일 늦출 수밖에 없겠다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웠고요. 수험생들도 굉장히 큰 부담 안에서 시험을 치렀는데 예. 이제 올해도 그런 걱정들을 했습니다. 다행히 포항 지역에서는 최근 몇 달 사이 여진이 감지가 되지 않았고요. 예. 그래서 지난해 여파로해서 예비 문항을 최초로 따로 만들었습니다. 예비 문항이라고 하면 본 수능 시험이 있으면 만약에 지진이 나거나 화재가 나거나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해서 시험이 중단이 된다면 예. 수일 내에 예비 문항으로 다시 치르자는 거거든요. 예. 이 예비 문항은 사용되지 않는 게 최선이고 현재까지 시험이 거의 끝나가는데 예. 안정적으로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예. 다행스럽다고 봐야 할 것 같네요. 매년 이런 일은 사실 있으면 안 되지만 챙긴다고 정신을 잘 챙기고 있지만 교통관리도 하고 있고요. 우리 정부가 나서서. 근데 아슬아슬한 장면이 또 적지 않았다면서요? 네, 지각 말씀하시는데요. 네. 항상 매년 반복되는데 사실 수능 날은 지자체가 정말 만전을 기해서 교통에 대한 대책을 세웁니다. 예. 버스나 지하철도 배차를 늘리고요. 택시도 그 부재를 풀어서 더 투입되도록 하고 그리고 고사장을 잘못 찾았거나 아유, 그것도 참 안타까워요. 네, 이런 경우에는 경찰 사이카라고 하죠. 오토바이가 대기를 하고 있다가 데려다주고 이러는데요. 오늘도 저희 취재진에 많은 여러 가지 지각 사태들이 감지가 됐습니다. 예. 또 훈훈한 장면들도 포착이 됐는데요. 네. 오늘 서울 노원구에서 고사장으로 가던 중에 이 수험생이 시계가 멈춘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예. 다급한 마음에 어머니와 함께 인근에 있는 지구대를 찾았는데 예. 거기에 있는 순경이 본인의 시계를 아유. 풀어줬다고 합니다. 기꺼이. 약혼 시계였다고 하는데 그래요? 시험을 잘 보라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그래서 기쁘게도 받아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예. 그리고 또 일면에 당황스러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안산시 단원구에 사는 한 수험생이 아침에 씻으러 욕실에 들어갔는데 예. 문이 잠겼습니다. 고장이 난 건데요. 너무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왜 하필 오늘 고장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119에 신고를 했고 예. 출동을 한 다음에 문을 부수고 그 다음에 다급하게
고사장으로 뛰어나갔다고 합니다. 아이고. 결국엔 시험을 치르게 된 거죠? 네, 다행히 치르게 됐습니다. 예, 예. 다행이네요. 뭐 교통에 대한 대비도 있었지만 저희가 앞서 지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지진에 대한 대비도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더 좀 치밀하게 준비가 됐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뭐 수능 앞두고 혹은 뭐 지진, 뭐 수험,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도중에 지진이 발생하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 많이 물어보기도 했었는데요. 예, 예. 가장 중요하지만 간단한 한 가지는 이제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는 겁니다. 이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교육부에서. 이 지진의 정도를 파악한 다음에 가나다 3단계로 나누게 되는데요. 예. 일단 진동이 조금 감지가 되지만 이게 금세 멈출 것 같다. 그리고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는 시험을 계속합니다. 근데 이 그 지진계를 측정을 했을 때 어느 일정 정도 이상 나오고요. 예. 이게 조금 뭐 흔들린다 할 때는 책상 아래로 대피를 합니다. 예. 그리고요, 정말로 이제 뭐 큰 어떤 피해로 이어지겠다. 시험을 계속할 수 없을 거다는 판단이 들 때는 운동장으로 대피하도록 매뉴얼을 정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독자 행동해서는 안 되고요. 예. 감독관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네, 지진을 대비한 모습까지 저희가 짚어봤고 수능 얘기로 다시 돌아보면 변별력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짚어보면은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한데요, 임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우선 국어를 1교시 이제 선생님들이 풀어봤을 때는 예. 일단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어려움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는 전년도보다도 약간 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반응이 나타났는데 네. 예. 그 국어는 사실 그 어려움의 정도는 그 독서 파트, 비문학 파트 문제입니다. 15문제 중에 그러니까 45문제 중에서 15문제가 출제되는데 예. 네. 그 문제가 금년도에도 역시 어렵게 출제되었고 다행히 예. 아주 어려운 문제 배치 자체가 한 45문제 중에서 한 42번 정도에 배치가 되어서 예. 아마 그 시간 안배상에서는 조금 그래도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나왔는데 예, 예. 어쨌든 전년도 수준이 어떻게 출제되냐면은 1등급 커트라인이 94점이었습니다. 예. 그럼 45문제 중에서 2점짜리, 3점짜리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졌는데 네. 3점짜리 문제 2문제까지가 1등급 컷이라는 얘기죠. 예, 예. 2등급 커트라인이 이제 89점이었습니다. 예. 89점이면은 한 3점짜리 한 3문제하고 그 2점짜리 한 문항 정도 틀려야 되는 정도 수치인데 예, 예. 그 정도 수준만큼 출제되었거나 조금 약간 더 어려웠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90점대 초반대에서 아마 1등급, 그다음에 2등급은 거의 80점대 거의 후반대 정도로 비슷하게 추정될 수 있다라는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 예. 그렇다면 국어는 변별력이 있게 출제되었다. 이유는 전년도 표준 점수 최고점이 134점이었습니다. 예. 예. 보통 120점대 후반대 정도가 나오면은 물수능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변별력이 없다. 거의 만점에 가까울 정도로 맞아야 1등급이 될 수 있다. 이런데 예, 예. 130점대 후반대 정도 나온다라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변별력이 있게끔 출제되었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예.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값이기도 합니다. 예, 예.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과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은 30문제가 출제되는데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합니다. 30문제 중에서 21번, 29번, 30번으로 고정된 세 문제가 있습니다. 다들 예. 배점이 4점짜리 문제고 예. 매우 그 난이도가 높습니다. 어느 정도 난이도냐 하면은 아주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정답률 자체가 2%밖에 안 되는 문제들입니다. 거의 다 네. 못 푼다는 얘기가 되죠. 예. 그래서 그때 작년도에 커트라인이 1등급 커트라인 92점이었다. 그럼 4점짜리 문제 두 문항을 틀리게 되면은 거기까지가 이제 커트라인 선이었었는데 예. 자, 그리고 2등급이 88점, 그럼 4점짜리 문제 세 문제까지가 되는 거죠. 예. 작년도 수준보다는 조금 쉬웠다라는 반응이 선생님들의 반응이었고 예. 예. 물론 제가 일부를 얘기를 듣고 들어왔는데 수험생 끝나는 학생들 들어봤더니 작년도보다는 조금 쉬웠다는 반응이 사실 나타나긴 하는 것까지 제가 확인하고 들어왔는데 현재 그런 상태이고 예. 예. 문과 같은 경우 수학 나형이라고 그러죠. 표준 점수 최고점이 전년도에 135점. 130점 중반 정도이기 때문에 변별력이 있었다라고 일단 추정이 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1등급 커트라인이 92점, 4점짜리 두 개죠. 그다음에 2등급 컷이 87점 이렇게 분포가 되었었는데 예. 21번, 29번, 30번 킬러 문항을 선생님들이 풀어봤을 때는 전년도보다는 좀 쉽다. 예. 그럼 그 세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그 중간 난이도 정도 문항은 어떠냐라고 예. 했을 때는 문과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가 오히려 조금 까다롭고 어려웠을 수가 있다. 그렇다면은 쉬워진 킬러 문항과 중간 문항에 다소 어려워진 부분들 감안을 한다라면은 예. 전년도 수준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었는데 예. 이렇다는 얘기 자체는 그 문과 수학 나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변별력이 있게 출제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 예. 예.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수능이 10%가 90점이 넘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6월 달이 4%까지 떨어졌었고 9월 달이 7.9%, 약 8% 정도대가 나왔는데 예. 9월 달 수준 정도 때에서 아마 출제됐을 가능성으로 일단 추정은 되고 있는데 예. 이 값은 지금 5시 4분 이후에 지금 시험 문제를 좀 풀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가 되면 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영역별로 변별력을 좀 짚어주셨는데 사실 뭐 꽤 되긴 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 수능을 봤을 때 생각을 해봐도 나만 어려웠던 건지 다른 친구들은 어땠는지가 사실상 궁금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종합해봤을 때 이번 수능 체감 난이도 자체는 학생들에게 좀 그럼 어려웠다라고 좀 보면 될까요? 올해는 6월 달이 사실 불수능 정도였습니다. 예, 예. 뭐 평가와 모의고사가 불수능 정도를 했다가 또 9월 달에는 쉽게 출제되었고 예. 또 10월 달에 또 교육청에서 모의고사를 한번 본 게 있습니다. 전국의 고3 학생들이 그 문제는 거의 80점대 후반대가 1등급 컷이 나올 정도로 또 매우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체감 난이도는 학생들이 원래 롤러코스터를 좀 탔다는 얘기가 되죠. 어느 정도 마음의 각오는 하고 아마 시험장에 갔었기 때문에 예. 쉽게만 출제됐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어렵게 됐을 때는 체감 난이도가 그게 굉장히 컸을 텐데 예. 아마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 심리적인 어떤 그런 불안감이라든지 어떤 당혹감은 조금 덜하지 어려웠던 기조가 사실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예. 어느 정도 좀 각오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시험이 이제 비교적 순조롭게 이제 치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5교시가 진행 중인데 오늘 1교시 국어 영역에서요. 오탈자가 뒤늦게 발견되는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박효정 기자.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어제 오후에 보도로 최초로 알려진 건데요. 이제 예. 국어 영역 지문과 보기에 오기가 발견이 돼서 정오표를 만들었다고 아, 발표를 네네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문구를 바로잡는 하나의 일람표 같은 거를 만들어서 예. 이 시험지와 별도로 함께 나눠준다는 건데요. 예. 예. 이게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는 국어 시험이 완전히 끝난 후에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그 국어 시험 35번 문항에 김춘수의 시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 인용이 됐는데요. 예. 여기서 봄을 바라보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봄을 바라고의 오기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만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이제 예, 이런 예. 실수들을 없애야 하는 수능 시험에서 왜 이런 오기가 왔냐. 저희가 여러 차례 이제 출제위원장께 물었는데요. 예, 이 예. 오기가 이제 지난 10일 새벽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예. 이제 그 시간이면 이제 12일부터 시험지를 배부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시 인쇄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바라고 이거를 봤을 때 문제를 푸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네.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 미리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뭐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고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오탈자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네. 국어 영역에 얽힌 내용이었고요. 사실 예. 뭐 이제 1교시는 국어 영역부터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시험장으로 향한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또 생각보다 이제 시험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학생들도 꽤 된다고 해요. 결시율이 지금 10%가 올해도 넘는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결시율이 늘어나는 이유는 저희가 어디서 좀 찾아봐야 될까요, 대표님? 수시가 지금 현재 80% 뽑고 있죠. 예. 그리고 수시 전체에서 수능을 또 보지 않고 뽑는 전형이 거의 한 60~70%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수능 시험이지만은 사실은 수시 지원자들 중에서 전국적으로 한 3% 정도는 이미 합격자 발표가 끝났습니다. 수능에 상관없이. 예. 그러니까 사실은 수시 지원자 중에서 10명 중에 한 3, 4명 정도가 예. 이미 합격이 담보된 상태에서 고사장에 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1교시만 마치고 그냥 글씨 시험 안 보고 오는 학생들도 사실 배제할 수는 없게 될 수도 있는데 예. 어쨌든 수시 지원이 좀 과도하게 많죠. 그리고 또 수능은 또 안 보고 뽑는 전형도 많고 예. 또 수능 전에 이미 합격자 발표한 전형이 수시 전체에서 한 30%가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온 국민들이 다 관심을 가질 정도의 시험이지만 예. 사실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시험의 중요도가 굉장히 또 중요한 학생이 있고 학교 내지 나쁜 학생들이죠. 예. 그리고 10% 정도가 결시라는 거 하는 것 자체는 11%까지가 지금 2등급인 거죠. 예. 끝에서 10% 정도가 만약에 하위권 학생들이 빠져나가서 시험을 안 봤다라고 하면은 예. 사실은 등급이 하향될 수 있는 요인이 크게 된 거죠. 그래서 본인이 당초 모의고사 봤던 성적보다는 낮게 나타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 예. 간단한 문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10%가 넘어간다는 것 자체는. 예. 오늘 이후에 이제 성적이 나오게 되면 전략을 잘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 정시 이렇게 나눠서 전략을 여쭤봐야 될 텐데요. 저희가 시간이 조금 많지는 않아서 일단 정리를 해주시면 수시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정시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짧게 정리해 주세요. 시험을 잘 봤다. 일단 그 수시에 남은 농구술 시험장에 갈지 말지 빨리 판단해야겠죠. 가지 말고서 아예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에 지원한다라든지 예. 점수가 좀 그 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안 좋게 나왔다. 일단 수시에 집중을 해야겠죠. 남은 농구술 면접에 집중을 해야 될 테고. 예. 그리고 오늘 시험을 좀 못 봤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건 100점 만점 중에서 몇 점인지 원점수만 가지고 있죠. 예. 실제 정시에서 그 써 있는 점수는 표준 점수하고 100분위 점수죠. 예. 오늘 시험을 못 본 과목에서 표준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설사 시험을 오늘 좀 잘못 봤다 하더라도 12월 5일까지 조금 편안하게 좀 기다릴 수 있는 어떤 그 마음의 자세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네, 성적에 따라서 현실적인 전략을 우리 수험생들이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입시 전략, 수시, 정시 전략 나눠서 저희가 좀 들어봤고요. 이후 일정에 대해서 우리 박효정 기자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오늘 수능이 끝나지만요. 이번 주말부터 당장 논술과 면접이 이어집니다. 사실 별로 숨 돌릴 틈이 없고요. 예. 네, 일정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수시 전형은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네. 합격자 발표는 그보다 이틀 뒤인 14일입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은 다음 달 5일 통지가 되고요. 예. 29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정시 모집을 합니다. 합격자 발표는 1월 29일까지 계속됩니다. 예. 예. 지금 저희가 알기 쉽게 대입 주 일정을 박효정 기자 말씀을 통해 잘 확인을 해봤고요. 예. 네, 이제 마무리하면서 예. 대표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에게 뭐 고생했다라든지 뭐 앞으로 이런 마음가짐 가져라라든지 좀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 점수 나올 때까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또 걱정도 하지 말고 예. 또 오늘 원점수가 너무 좋게 나왔다 하더라도 전국적인 평균 점수에 따라서 그게 또 점수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또 가신하지도 말고 이런 적절한 어떤 그 휴식을 좀 취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임성호 종로학원 하늘교육 대표 그리고 박효정 기자도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